1997년 1월 19일 로얄럼블 97회 30인 출전 로얄럼블 매치에서 심판의 미스 판정을 틈타 우승을 차지한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그것은 스타 탄생의 함성이 울린 순간이라기보다는 혼란 속에 막을 내렸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라스트 씬이었다. 브렛은 본인이 직접 탈락시켰던 오스틴이 몰래 다시 링에 들어와 자신을 탈락시키고 우승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브렛의 분노 장면은 어쩌면 스토리라인상의 분노 연기만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1996년 레슬매니아 12 이후 장기 휴식에 들어갔던 브렛 하트는 WCW와 WWF 모두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다. 당시 WCW 부사장 에릭 비숍은 브렛 하트를 자신들이 해오던 선수 빼내오기에 마지막 한 방이라 믿었다. 로얄럼블 97 개최 약 6개월 전 여름, 브렛은 빈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빈스 맥맨과 짐 로스는 브렛과 재계약 논의를 진행하면서 1997년 로얄럼블에서 브렛이 우승을 차지하고 이어지는 레슬매니아 13에서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두고 숀 마이클스와 리벤지 매치를 편성, 브렛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로얄럼블 개최 전 각본가 빈스 루소가 방송 중에 브렛 하트가 승리할 것이라는 스포 아닌 스포를 해버리면서 이에 크게 분노한 빈스가 프로젝트 철회를 결정. 로얄럼블 우승은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에게 넘어갔고 이후 과정에서 결국 브렛과 숀의 재대결 계획도 변경되었다. 로얄럼블 97 이날의 메인 이벤트. WWF 월드 챔피언 사이코 시드와 숀 마이클스의 타이틀 매치는 고전적인 선역과 방역의 권선징악 드라마였다. 사이코 시드는 경기 후반 숀 마이클스를 탑로프 넘어 장외로 떨어뜨린 뒤 피니셔인 파워밤으로 숀을 장외 바닥에 내던졌고 급기야 숀의 스승으로 세컨드에 서있던 호세 로사리오에게 손을 댔다. 이어서 심판이 정신을 잃은 가운데 숀이 방송 카메라로 시드를 가격 피니셔 스위친 뮤직으로 가까스로 승리했다. 참고로 숀 마이클스의 벨트 탈환에는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다. 숀 마이클스가 WWF 월드 챔피언에 오른 후 흥행 성적은 더 나빠졌으며 징검다리 챔피언으로 쓰여질 예정이던 사이코 시드가 오히려 하우스쇼 흥행 성적에서 숀 마이클스보다 더 나았던 것이다. WWF 수뇌부들은 사이코 시드를 더 오래 챔피언에 머물게 하고 싶었지만 빈스가 숀 마이클스의 챔피언 탈환 및 레슬매니아에서의 브렛 하트와의 재대결 계획을 고수하면서 불확실한 시대가 낳은 불확실한 챔피언 사이코 시드의 왕좌는 불과 2개월의 단기간에 끝나고 말았다. 한편 이날 숀 마이클스는 아주 심한 독감에 걸린 상태였다. 독감으로 전날 입원까지 해야 했으며 당일엔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경기장에 마련된 빈스 맥맨의 임시 사무실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선수들보다 훨씬 나은 경기를 만들어냈으니 숀 마이클스의 레슬링 실력은 단연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제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둘러싼 다툼은 챔피언 숀 마이클스, 라이벌 브렛 하트, 언더테이커, 사이코 시드, 베이더, 그리고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이렇게 6명의 물고 물리는 싸움이 되었다. WWF는 로얄럼블이 끝나고 다음 1월 21일 이틀간 텍사스주 보우마운트 루이지애나주 라피엣에서 먼데이 나이트 러 2주분, 슈퍼스타즈 2주분 집중 TV 녹화를 실시했다. 전날 로얄럼블에서 심판의 미스 판정으로 우승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3월 23일 개최될 레슬매니아 13에서의 메인 이벤트 출전권 및 WWF 월드 챔피언십 부전권을 모두 놓쳐버린 브렛 하트. 그는 1월 20일 먼데이 나이트 러 생중계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딴 회사 그만두겠어. 타 단체, 즉 WCW로의 이적을 시사하는 정치적인 코멘트에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1995년 9월 월요일 밤에
TV 전쟁이 시작된 이래 마초맨, 케빈 내시, 스캇 홀, 1,2,3 키드 등 주력 그룹을 WCW에 빼앗기고 1996년 10월에는 헐크 호건의 영원한 라이벌이라 불리던 로디 파이퍼마저 WCW에 빼앗긴 WWF. 1996년 7월 헐크 호건의 충격적인 악역 전환을 이룬 NWO 탄생으로 시청률마저 단숨에 역전당했다. 황금 시간대에 TV 앞에 모인 일반 시청자들은 WCW 나이트로를 선택. WWF 먼데이 나이트 러를 시청하는 매니아층 팬들은 이러한 TV 인터뷰에서의 WWF 스타들의 정치적인 코멘트에 민감해져 있었다. 전날 밤 로얄 럼블에서 실제로 최후의 최후까지 링에 남아 있었던 것은 5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오스틴을 장외로 넘긴 브렛 하트였다. 하지만 심판은 오스틴의 실격을 보지 못했고 오스틴은 이를 틈타 링으로 다시 돌아와 브렛을 탈락시키고 논란 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브렛은 명백하게 승리한 시합을 심판의 미스로 놓친 셈. 빈스 맥맨과 고릴라 몬순 WWF 회장은 스토리라인상의 긴급 미팅을 열어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검토했고 다음 PPV인 2월 16일 인 유어 하우스 13 파이널 4에서 브렛 하트,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언더테이커, 베이더의 4웨이 매치를 편성. 이 시합의 승자에게는 레슬매니아 13 메인 이벤트에서 WWF 월드 챔피언 벨트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이번에는 로얄 럼블 우승자인 오스틴이 분노했다. 이 시점에서 오스틴은 아직 악역이었지만 일부 팬들로부터는 이미 열광적인 성원을 모으기 시작하고 있던 참이었다. 한편 로얄 럼블 97의 흥행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WCW와의 시청률 전쟁에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었던 WWF. 그들은 2월 3일 먼데이 나이트 러를 로얄 럼블 러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면서 이날 로얄 럼블 경기 전체를 무료로 방영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먼데이 나이트 러를 방영하고 있던 방송국 USA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였다. USA 네트워크는 최초의 로얄 럼블이었던 로얄 럼블 88이 PPV가 아닌 TV로 방영되었을 때 엄청난 시청률을 올렸던 것을 떠올리고 WCW와의 시청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비장의 무기로 로얄 럼블 무료 방영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PPV 제공업체인 뷰어스 초이스 앤 리퀘스트는 로얄 럼블을 무료 방영하면 다시 보기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애초에 계약 위반 사항이기에 무료 방영 절대 불가를 통보. 결국 이날 러는 토론토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메가쇼 이벤트를 방영했다. 2월 16일 PPV 인 유어 하우스 13 개최 3일 전 숀 마이클스는 2월 13일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특별 편성 프로그램 서즈데이 더 서즈데이에서 갑작스러운 WWF 월드 챔피언 벨트 반납을 알렸다. 마치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프로모에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있었다. 숀 마이클스의 벨트 반납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무릎 부상이었지만 사실 숀은 레슬매니아 13에서 브렛 하트에게 벨트를 넘겨주기 싫었던 것이었다. 브렛 하트는 만약 숀이 핀폴패를 당하거나 기권패를 당하는 것이 싫다면 샤프슈터에 의해 숀의 다리가 부서져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킴으로써 벨트를 내려놓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브렛 하트에게 벨트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숀은 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빈스에게 무릎 부상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벨트를 반납했다. 숀은 이전에도 핀폴패가 아닌 약물 양성 반응으로 타이틀 박탈, 뉴욕 시라큐스 술집 폭행 사건에 연루되며 타이틀 반납, 디젤과의 스토리상 불화로 태그팀 타이틀을 반납했던 적이 있었다. 브렛 하트가 WWF 스토리라인의 주연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자 이번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숀이 자리를 피하는 선택을 했다. 어쨌든 이날 숀 마이클스의 일명 더 로스트 스마일 프로모는 두고두고 조롱받게 된다.
그리고 이날 서지데이 러서지데이에서는 근미래의 WWF를 이끌 또 하나의 아이벌이 챔피언 벨트를 놓고 격돌했다.